의장이 됐는데 아무 준비 없이 의장이 됐으니 이걸 뭘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보나마나 경주니까 핵발전소 4개 있죠. 방패장 공사 지금 진행 중이죠. 2개 또 새로 짓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벗어날 수는 없다. 환경운동연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핵을 하는데 이게 다 할 수는 없고 뭘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핵발전소를 없애라는 얘기 아니면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 이런 거는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한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방패장은 좀 만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방패장을 보자. 너무 큰 적을 하면 중과 부작 힘들다. 좀 만만한 거 이렇게 잡아서 해서 하나라도 좀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방패장이 만만하긴 절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패장을 했습니다. 1년간 이제 경주 방패장이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저는 또 그 공부를 꽤 열심히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잡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1년간 공부를 했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경주의 방패장이 위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 지금 부지가 너무 나빠요.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반 등급을 5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꼴찌가 5등급이거든요. 그게 이제 토목공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삽으로 팔 수 있으면 5등급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땅의 한 60, 70%가 5등급입니다. 나머지가 1, 2, 3, 4, 5, 6, 7, 8 섞여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토암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물이 무지하게 많이 흘러요. 근데 그 안반이 그걸 막지를 못하니까 지금 동굴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물이 많이 흐르고 그 물을 막아줄 안반이 없으니까 방패장을 안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게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벽에 금만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고 물 들어가면 10만 드럼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패물이. 그거 쓰레기이기 때문에 납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 들어가면 동시에 드럼통에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 금 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오염된 물이 솔솔솔솔 나오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나오다 마는 게 아니고 다 나올 때까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보수공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주방패장은 완공도 힘들지만 완공이 된 다음에는 물에 잠기고 100% 확률로 방사능이 새요. 그리고 새다 마는 게 아니라 다 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하기 시작했죠. 증거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또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됐었고 충분히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아예 정부에다 물어봤습니다. 경주 방패장 물에 잠기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공문으로 답이 왔고요. 여기에 금 가면 물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라고 답이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사능 그러면 방사능이 밖으로 새죠? 그랬더니 예 셉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예, 그 공문까지 확보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다. 알리기만 하면 된다. 웬걸 안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언론이 다뤄주질 않으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안 다뤄주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쳤죠. 2년 동안 막 악을 쓰고 다녔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질 않아요. 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이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자 해서 국회의원 3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명이 다 알아들었어요. 다 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국회의원 그거 아무 쓸모 없대고? 그러니까 잘 뽑아야죠. 잘 뽑으면 쓸모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만난 이 3명은 그래도 만나주기라도 한 사람은 기특한 국회의원이에요. 안 만나줘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만나주기라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했고 끄덕끄덕 했어요.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공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명 정도 갖고는 못 막는 거다라는 거죠. 힘이 훨씬 세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더 훌륭한 선동가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모든 면에 진짜 훌륭하시네요. 예.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태고 해서 이거를 2년간 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제가 실패를 하고요. 완전히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대한민국 이런 나라인데 내가 그걸 여태까지 몰랐구나. 50살 다 되는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일이 어떻게? 체르노빌은 소련이니까 그거 뭐 공산주의 국가고 이거 안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나라니까 부패했을 거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3월 달에 그 사고 난 다음부터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봤어요. 멍하고 텔레비전 보고 학교 갔다 와서 또 텔레비전 보고 한 달 내내 멍청하게 텔레비전 보고 그 다음에 2달을 더 봤어요. 3개월 동안 텔레비전을 쭉 봤어요. 첫 달은 멍청하게 보고 그 다음에 2달 동안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 보는 동안 생각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을 오늘 발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보셨을 텐데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고 이게 후쿠시마 건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원자로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저런 일 안 일어난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입니다. 이 일본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건데 이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끓여요. 열을 내서 불을 땡겨서 물을 끓이면 이게 증기가 나오죠. 이게 조금 덜 나와요. 제 거 센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증기가 나와요. 수증기가. 그러면 증기가 일로 쭉 가가지고 여기서 증기 터빈이라는 걸 돌립니다. 증기 터빈이라는 거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옛날 기술이죠. 300년쯤 전에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그거예요. 답다리 기술인데 어찌됐건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 만들고 이 전기는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됩니다. 물 다시 집어넣어요. 또 끓여요. 전기 나와요. 터빈 돌려요. 물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이 과정이에요. 아주 명료하죠. 그래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똑같은 열을 내서 불을 떼서 물을 끓이는 거다. 그래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원자로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끓이는데 얘는 좀 달라요. 여기서 압력을 쫙 가해주면 3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물이. 300도짜리 안 끓는 그 물이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물을 끓입니다. 중탕 방식이죠. 간접적으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이 다시 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1차수가 이렇게 도는 거고 여기서 끓어진 이 물이 전기가 나와서 여기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만들고 또 바닷물로 식혀서 물이 되면 다시 집어넣고 또 전기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수는 이렇게 돌고 1차수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끓이는 방식이 간접적인 겁니다. 중탕 방식이에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해결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화력발전은 석탄을 뗍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떼요. 이 우라늄이 어떻게 생겼냐? 굉장히 가는 튜브가 관이 4.5m짜리가 쫙 있어요. 그 안에 분필처럼 생긴 우라늄 펠렛이라는 게 쫙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개가 해결료 봉이에요. 이 해결료가 한 350다발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냉각수들이 지나가면서 끓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튜브 같은 게 많이 박혀있는데 이게 어딘가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렸어요. 냉각수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해결료봉에서 열은 계속 나는데 냉각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1000도, 2000도, 3000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이 해결료봉 새로 돼 있죠?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녹아버립니다.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노심용융. 그걸 영어로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돼 있는 이
압력밥솥인데 거기에 이 녹아버린 해결료가 그냥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핵반응은 더 폭주하게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 용융돼버린 해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 넣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로가 20cm 두께의 아주 강철로 되어 있는데 녹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원자로 밑으로. 그러면 이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 위에 쭉 쌓여 있어요. 이거를 멜트스루라고 해요. 멜트다운, 멜트스루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원자로까지 줄어드는데 콘크리트 못 녹이겠어요? 당연히 녹이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요? 지구 중심까지 가요. 그리고 지구를 뚫고 반대로 나와요. 거짓말이죠? 아시겠다면 거짓말이에요. 이 농담인데 이 농담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의 3마일에서 미국 3마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학원 경수로예요.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3마일에서는 멜트스루까지는 안 됐습니다. 멜트다운이 일부 되다가 그만 그쳤거든요. 이 후쿠시마는 100% 다 멜트다운되고 멜트스루까지 간 거죠. 멜트다운이 되고 나니까 누가 농담을 했어요. 야, 저거 멜트스루 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거는 담을 그릇이 없는데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래서 지구 중심까지 간다. 그리고 지구를 뚫고 반대편으로 중국으로 나온다라고 누가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차이나 신드롬이에요. 녹아버린 해결료가 땅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거를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멜트다운, 멜트스루,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후쿠시마 1, 2, 3호기는 100% 다 멜트다운 됐어요. 그리고 3개 다 멜트스루가 됐어요. 여기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만약에 여기서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데 어디가 샜어요. 냉각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멜트다운이 일어났어요. 멜트스루가 일어났고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얘하고 뭐가 달라요? 멜트다운이 일어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 물 끓이는 방식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했던 이야기, 즉 원자로 구조가 달라서 저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창조적인 거짓말도 아니에요. 30년 전에 일본 정부가 했던 얘기예요. 3마일에서 핵사고 났을 때 일본 정부가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달라. 원자로 구조가 달라. 저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젊었을 때 후쿠시마에서 일하던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정부는 저런 얘기 하던데 그랬더니 아 맞아. 일본도 30년 전에 그 얘기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로 구조가 달라서 저런 일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 라는 정부의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후쿠시마 현황입니다.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이 세 개가 모두 100% 멜트다운 됐어요. 해결료봉이 안 남아있습니다. 모두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세 개 다 멜트스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입니다. 멜트스루까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차이나 신드롬은 얘기 안 합니다. 왜? 본 적이 없어요. 그 해결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모양으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집어넣으면 바로 즉사죠. 로봇을 몇 번 집어넣어봤어요. 바로 고장나버려요. 방사능이 많으니까 그냥 고장나버려요. 카메라 몇 번 넣어봤거든요. 바로 타버리죠. 안 돼요. 그래서 그 볼 수가 없어요. 녹아버린 해결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지만 요 세 개가 다 멜트다운되고 멜트스루가 되고 당연히 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이 안에서 있는 이 해결료는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석탄 같으면 왜 하룻밤 떼면 다 재가 되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4년 반 동안 밤낮으로 물을 끓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4년 반 동안 밤낮으로 물을 끓여요. 그리고도 열이 안 식어요. 그래서 4년 반 후에 여기 있는 해결료 밖으로 꺼내거든요. 물론 한꺼번에는 안 꺼냅니다. 3분의 1로 나눠서 1년 반에 한 번씩 1년 반에 하나씩 꺼내거든요. 그래도
않지만 하여튼 4년 반 후에 이 꺼내는데 꺼내서 여기다 사용 해결료 수조에다 담아 놓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때도 아직 열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에 담아놓고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서 식혀야 돼요. 한 30년간. 굉장하죠. 30년 후에도 안 식어요. 아직 다 안 식었어요. 그래서 꺼내서 이번에는 공냉식으로 몇십 년 더 식혀야 돼요. 공냉식으로. 그런 다음에 진짜 다 식으면 그 다음에는 고준위 폐기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전 세계 고준위 폐기장 한 개도 없어요. 만들질 못합니다. 기술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땅속에 고준위 폐기장 안에 들어가서 10만 년 내지 100만 년 동안 누가 안 건드려야 돼요.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10만 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부속기 시대죠. 네, 100만 년 전이면 공룡시대 아닌가요? 그 정도의 세월 동안을 안 건드리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게 사용 해결료 수조인데 여기 지금 1호기, 2호기는 괜찮지만 3호기, 4호기가 터져버렸어요. 사용 해결료 수조가. 이게 터지고 이게 터졌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의 양이 얼마쯤 되냐?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양의 4배 내지 5배. 그게 터졌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체르노빌 사고의 몇 배 규모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가 터진 겁니다. 3년밖에 안 된 거라서 사용 해결료가 없었어요.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의 몇 배입니까? 한번 세봅시다. 1배, 2배, 3배, 더하기 4배, 더하기 4배, 3 더하기 4 더하기 4. 몇 배입니까? 11배예요. 체르노빌 사고의 11배 규모예요. 적어도 10배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절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비전공자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쉬운데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월 11일 날 사고가 났는데 이게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언제였습니까? 10월 달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을 헛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띡 보니까 알겠던데 3월 12일 날 저거 체르노빌과 같은 규모. 그 다음날 하나 더 터지네. 아이고 2배. 그 다음날 또 터지네. 아이고 3배. 이렇게 가는 건데 사용 해결료 수조? 그거 몇 배지? 찾아보니까 5배야. 아이고 그럼 8배. 이렇게 가는 건데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우리나라에 핵공학 전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이걸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의도적인 숨김,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의 10배 규모 사고가 발생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규모입니다. 원자폭탄에 굉장히 물론 이건 그냥 폭발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방사능의 양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많습니다. 몇백 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10개 이상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0배 이상, 3000배 내지 4000배 정도 되는 방사능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오염지도예요. 이건 지금 PNA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실린 겁니다. 여러분 그 셀,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잡지들 이름 들어보셨죠? 황우석 교수 때 들어본 전 세계에서 톱 클래스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죠. 그 급 되는 잡지입니다. PNAS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종합 과학 잡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탑 5 안에 드는 그런 잡지인데 그 잡지에 난 오염지도예요. 이거는 일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PNAS에 발표한 겁니다. 이 오염지도를 저를 보면 후쿠시마 이원전이 여기 있어요. 도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굉장히 고농도로 오염이 되어 있고 파란색까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라색 이런 부분이 지금 저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얼추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일본 전체 몇 프로 정도가 오염됐습니까? 그렇죠. 60%, 70% 정도? 한 70% 정도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주 저농도, 이런데도 사실은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저濃도까지 다 합하면 모두 오염이 됐고 제법 오염된 데를 이렇게 다 하면 한 70% 정도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고농도 오염 지역이 이만큼이에요.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50km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농도 오염 지역까지 하면 한 350km 정도가 돼요. 350km면 고리에서 휴전선 넘어갑니다. 휴전선 넘어가요. 그리고 이 넓이를 보면 전체 일본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고농도 오염 지역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이 정도 넓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남한 넓이하고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에서 사고 나면 어디서 나든지 간에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지도만 보고 사실은 펑펑 울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 11일 날 쓰나미가 왔어요. 헥사곤은 12일 날 왔죠? 그 다음날. 그런데 쓰나미 때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예요? 거의 2만 명이에요. 아직 사체를 못 찾은 게 한 4,009 정도 되고 그 2만 구의 사체를 언제 치웠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9월달 될 때까지 방사능 때문에 사체를 치우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6개월 이상 그 여름날 6개월 이상을 그 사체들이 거기서 그냥 방치됐던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이거는 별로 그 뉴스에 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9월달에 치우러 들어간다라는 게 뉴스에 났었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전 세계 우리 인류 역사상 별로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치우지도 못했죠.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름 내내 썩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린이들 굉장히 흔한 증상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코피 흘려요. 설사해요. 그 다음에 어지럽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체르노빌 때, 그 다음에 히로시마 때, 나가사키 때 똑같은 증상이 가장 흔했었어요. 방사능 때문에 상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가장 흔히 나오는 증상이 바로 이 세 가지 증상입니다. 코피 흘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보면, 유치원 가보면 애가 코피를 흘려요. 얘도 코피를 흘려요. 뒤에 있는 애는 설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애는 지금 어지러워서 엎드려 있어. 뭐 이런 형편인 거죠. 애들이 그러면 지금 코피 흘리고 끝나겠어요? 어릴 때 방사능에 쪼이면 나중에 암 환자 될 확률 크다.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면서도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직접 없어지고. 바로 당장 굶는데. 삐폭되는 걸 많이 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슬픔, 이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먹고 있는 음식 생각해보세요. 이 국토가 전부 다 지금 오염이 됐는데 70% 정도가 지금 상당히 오염됐고 여기 지금 20% 정도가 아주 고농도 오염이 됐는데 이 오염이 언제 없어져요? 한 1000년 후에 줄어요. 많이 줄어요. 한 500년 동안 오염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건강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부군이 완전히 꺾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지금부터 한 5년, 10년은 지나면 사망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국가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난 텔레비를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핵사고가 왜 일어났냐. 원인이 뭐냐. 저는 그래도 제법 과학을 공부하니까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핵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3마일에서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서요. 그건 여기 있어요.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3마일, 3마일이에요. 섬 길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체르노빌에서 86년도입니다. 제가 79학번, 제가 입학할 때 스리마에서 86년도 제가 졸업하던 해 그때 체르노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이 세 번 사고에 공통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거 과학적이죠. 다른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고 공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3마일 사고는 단순 노무자의 실수였어요.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다음에 3마일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거니까 공통점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구조도 살짝 다 다르고. 이거 뭐냐? 그러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이름이 4글자예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것까지 발견했는데 이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니까 뗄 수가 없는 거고 한 5분 정도 즐겁다가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 그래프를 봅니다. 이거는 최예용 선생이라고 저는 지금 그 발행운동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10년 이상 환경운동 하신 분인데 대구에 와서 강연하는데 이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봤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핵발전소 개수를 나라별로 다 표시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아요? 이 빨간 글씨가 지금 현재 있는 핵발전소 개수예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몇 개예요? 104. 2등 어디예요? 프랑스. 58개죠? 3등은 어디예요? 일본. 54개죠. 정답 여기 있습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4등이 어디예요? 러시아. 32개. 5등 어디예요? 한국. 21개. 지금 23개 됐어요. 그 사이에 2개 완공돼서. 그래서 한국이 5등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일 핵발전소 많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터졌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체르노빌. 여기는 그 당시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에 해당된 나라를 제가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66개로 2등이었어요. 2등에서 두 번째 터졌네. 3등은 제끼고 4등에서 세 번째 터졌네. 어때요? 이건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질, 불가리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 2개, 1개 이런 원자력 후진국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여기서 사고가 안 나는 겁니까? 여기서는 기술도 많이 모자랄 텐데 왜 여기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자력 선진국이잖아요. 핵발전소 개수 많고 그 다음에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원자력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자동차가 많으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원리예요.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가 난 겁니다. 그 한 개 한 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소련, 일본 이렇게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모두 완비하고도 아직 사고 안 난 나라가 좀 더 있어요. 어디입니까? 프랑스, 한국, 캐나다 이 세 개 나라가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사고가 아직 안 났어요. 핵발전 선전, 원자력 선진국, 수출국, 원천기술 보유국, 핵발전소 개수 많은 나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완비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납니까? 앞으로 사고 날 확률이 한국에서 나야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 0순위, 한국 1순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현황입니다. 영광에 6개 있어요. 전라도입니다. 울진에 6개 있어요. 경상북도예요. 월성 이건 어디입니까? 경주예요. 4개 있습니다. 고리 이건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과 울산 그 사이에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미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대법원장 바로 앞에 이렇게 기장미역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지금 새로 짓다가 신고리 4개 중에 2개가 완공됐어요. 신월성 2개 중에 하나 완공됐어요.
그래서 지금 23개가 가동 중이고 5개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말까지 모두 완공됩니다. 내년 말 되면 28개가 돼요. 그리고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24년이 되면 42개가 돼요. 그리고 삼척과 영덕에 신규 부지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다 지어지면 결국 56개가 됩니다. 일본보다 2개 많고 프랑스보다 2개 적은 숫자예요. 이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정부 계획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제대로 생각하십니까? 뽑고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서 법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결론에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현황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 밀집도입니다. 밀집도라는 것은 땅 면적당 핵발전소의 개수예요. 전 세계 1등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이 되면 독도 1등이 돼요. 12년 후가 되면. 2등이 벨기에인데 이 벨기에는 뭘 결정했냐? 탈핵 결정했어요. 벨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뚝 내려갈 거예요. 벨기에는 왜 탈핵을 결정했을까요? 전 국민이 텔레비를 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일본에서 사고 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우리하고 달리 해요. 우리는 저 사고 우리나라는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벨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저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고 나면 우리 끝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확률을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뻔하잖아요. 핵발전소를 없애면 되죠. 그래서 없애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걸 탈핵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탈핵. 탈핵. 그거 해야 돼요. 벨기에가 그걸 결정한 겁니다. 벨기에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대만 6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6개 언제 없애기로 다 결정했어요. 그럼 이거 탈핵이죠. 근데 아니에요. 대만은. 왜? 2개를 지금 새로 짓고 있어. 이 2개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탈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해도 대만도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일본 어때요? 몇 개 있었어요? 아까 기억납니까? 빨간 숫자? 54개였죠? 그 중에 4개 터졌죠? 50개 남았죠? 그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가동하고 있어요? 14개. 한 개 가동하고 있어요. 뭐예요? 49개는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어요? 국민이 반대하니까 세워놨어요. 5월 5일 되면 이 한 개가 또 멈춰요. 그럼 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전기는 끄떡없이 생산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물론 아껴 쓰겠죠. 그렇지만 블랙아웃은 없었어요. 그리고 핵발전소 54개나 되는데 그거 한꺼번에 싹 없애고도 아무 문제 없이 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핵발전소 없어지면 우리 당장 전기 다 끊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일본도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핵발전소가 완전히 이 자리에서 끝나버릴지 아니면 다시 재가동될지 그건 모릅니다. 일본의 핵산업계하고 국민들하고 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일본 국민들의 70% 내지 80% 정도가 핵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핵산업계는 세죠. 소수긴 하지만 세요.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일본 국민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1야당으로 권력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제1야당은 핵발전소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마다 줄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만 올라가요. 독도 1등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독도 1등.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고 확률, 이걸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확률을 왜 계산을 했냐면 경주에 사니까 원자력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고 자주 납니다.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사고가 뭐 하여튼 400거든요. 그때 그 후로 굉장히 사고 많이 났어요. 10번 넘게 났거든요. 1년 사이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명서 발표를 하잖아요. 성명서 발표를 하고 나면 원자력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경주 시민들 앞에. 우리가 나타나면 경주 시민 다 앞에서 한 10명이나 20명 우리 친구들만 모이는데 원자력 본부장이 나타나잖아요.
경주 시민들 수백 명이 쫙 모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고 그게 아니에요. 선물 보다니까 크더라고. 그래서 강의 듣고 설명 듣고 돌아갈 때 이마하며 차에 싣고 가야 돼. 그렇게 선물을 주니까 다 와요. 그 경주 시민들 몇백 명을 쫙 앉혀놓고 본부장이 하는 소리가 원자력 발전소 안전합니다. 저기서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사고는 안 돼요. 100만 분의 1.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되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죠. 그렇습니까? 전 세계 핵발전소 100만 개 있나요? 아니에요. 442개 있어요. 한 개 터졌나요? 아니에요. 6개 터졌어요. 그렇잖아요. 3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이렇게 터졌잖아요. 6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442분의 6. 아주 어려운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갖다 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1.36% 나와요. 핵발전소 한 개 있을 때 사고 확률 1.36%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세요. 핵발전소 한 개 있는 나라, 2개 있는 나라 이런 거는 확률 해봐야 1%도 안 돼,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난 겁니다. 100개가 있으면 어때요? 확률이 100%에 가깝겠죠? 사고 났잖아요. 66개 사고 났잖아요. 54개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1개 있고 23개라고 계산해보면 23개라고 계산하면 27%예요. 이게 핵발전소 사고 확률. 이거는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고요. 이거는 수의 정석에 나와요. 고등학교 때 좀 어렵습니다. 가로놓고 몇 승하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수의 정석대로. 그랬더니 24%, 23개 계산하면 27%입니다. 한국에서 한 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터질 확률 27%예요. 일본과 같은 일, 체르노빌과 같은 일, 그 일이 일어날 확률. 여기서 일어날 확률. 이게 27%입니다. 이 확률을 안고 핵발전소를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저 확률을 없애버릴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확률 제가 발표한 지가 1년쯤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도 제대로 된 반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정설이 된 거죠? 정설이에요. 정설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들기만 해봐. 나 교과서 가져올 거야. 4학년 교과서. 수의 정석 교과서. 안 틀렸어요, 이거. 이 확률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사고가 난 다음에 다른 나라를 보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이 4개 나라가 탈핵을 결정을 했어요. 대만은 가로입니다. 이건 탈핵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4개 나라는 탈핵을 결정해요. 바보도 아닌데 왜 탈핵을 하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원자력 의존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벨기에, 스위스 이런 건 50%가 넘습니다. 우리는 30%거든요. 그러니까 탈핵 결정이 더 어려워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결정을 했어요. 왜? 저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탈핵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중국,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신규환한다, 수명연장 안 한다. 이건 뭐예요? 제스처만 취하는 겁니다. 척만 하는 거예요. 이건 탈핵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거예요. 이 4개 나라 보세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4개 나라는 정책 변화 없다고 얘기했어요.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났지만 저런 일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원자력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 4개입니다. 한번 잘 봅시다. 저는 이 4개 나라 중에서 다음 사고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감히.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자신 있어요. 상당히.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프랑스 어때요? 아까 세치기 당한 영순위 국가였어요. 한국 어때요? 1순위 국가였죠? 캐나다, 한국 바로 뒤를 쳐와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고 17개 있어요.
미국 사고 한 번 났죠? 한 번 더 나도 돼요. 한 번 더 나도 돼요. 왜냐면 80개 중에 하나 터졌잖아요. 얼추. 근데 104개 있잖아요. 80개 빼고도 24개 남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도 괜찮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다음 사고는 여기서 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핵사고 위험 요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핵발전소 개수, 이거는 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노후원 원전이에요. 핵발전소의 나이입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상식적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30년 굴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놨어요. 아주 구닥다리 차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새 차를 뽑아서 세워놨어요. 이 둘을 보면서 누가 고장날 확률이 큽니까? 누가 사고 날 확률이 커요? 어느 날 엔진 꺼질 확률 누가 더 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후쿠시마에서도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핵발전소 10개 있거든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해놓고 7, 8, 9, 10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후쿠시마 제2발전소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자 붙이고 번호 낮추잖아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쪽이 터졌어요? 1호기, 3호기, 7호기, 9호기 이렇게 터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터졌어요? 1, 2, 3, 4 이렇게 터졌잖아요. 나이 순으로 4개 쪽 뽑혔잖아요. 30살 넘은 거 쪽 뽑혔잖아요.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확률. 10,000분의 1쯤 돼요. 10개 중에 4개가 터질 운명이었다. 근데 그게 1, 2, 3, 4, 5기가 딱 뽑힐 확률 10,000분의 1쯤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원인? 핵발전소의 나이. 나이 순으로 터진 거예요. 똑같이 지진 오고 똑같이 쓰나미 왔지만 나이 순으로 1, 2, 3, 4, 5기 터진 거는 핵발전소의 나이가 핵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깊다라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고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4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머리 좀 식힙시다. 퀴즈. 우리나라 핵발전 사고가 몇 번 일어났을까? 일 중 하나 꼽는 겁니다. 정답 하나 있어요. 50번 이하, 100번 이하, 200번 이하, 500번 이하, 500번 이상. 이 중 하나 마음에 결정하시고 손을 드셔야 됩니다. 찍으셨어요? 자, 손 들기 전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잘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개수가 사고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정답이 5번. 5번입니다. 500번 이상. 656번. 656번. 내가 강의 시작할 때 647번이었어요. 작년 4월달, 5월달에 시작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10번 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 사고 내용을 보는 겁니다. 무슨 사고 났었나? 고리원전에서 잠수부 기어가 출산, 방사능 피폭 사망,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증기발생기 뭔지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보였던 거, 일본에는 없는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중탕기. 그거 굉장히 관들이 많고 해서 고장이 잘 나요. 지금 이제 울진원전도 지금 마찬가지로 300몇십 개가 지금 결함이 있는데, 여기도 고리 결함이 있고, 방사선 누출, 해결여공 손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결여공. 우라늄 들어있는 그 해결여공, 파이프. 그게 손상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들이.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볼까요? 영광원전이에요. 영광원전은 특별히 사고가 좀 많죠. 암사망, 문해아 출산 2번이에요. 애를 2번 낳는데 2번 딸 왜가 없나요? 해결여공 손상, 해결여공 손상, 미확인 용접. 이건 뭐냐면 용접을 하려면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자격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확인 용접이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310명 방사능 피폭, 해결여공 결함, 해결여공 파손. 여기 지금 까만 거 제가 지금 빨간 것만 읽었는데 제가 파일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까만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진을 보면 여기 냉각수 노출 사고가 있어요. 이번에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진 때문에 냉각수가 빠져버린 거죠? 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108명이 피폭되고
미확인 용적, 방사능 피폭, 해결내공 손상, 파손, 해결내공 손상, 증기 발생기 파단, 원자로 내벽 손상. 이거는 드라이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네. 우리 왜 그 의사들 잘못하면 수술하다가 가위 놔두고 오듯이 이거 드라이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원자로 내벽이 지금 손상된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지나면. 완벽한 기계 보셨어요? 고장 절대 안 나는 기계? 당연히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500번이 넘게 일어난 거예요. 월성원전 보십시다. 이건 중수노출, 중수노출. 중수가 뭡니까? 월성원전에? 중간 물이 아니고 무거운 물이에요. 무거운 물. 그래서 냉각수가 보통 우리는 H2O잖아요. 이 경주에 있는 저 월성원전 1, 2, 3, 4, 5기는 중수로입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무거운 물을 써요. H2O잖아요. 그 H가 무거운 H예요. 그래서 중성장 하나 더 있는 무거운 겁니다. 약간 더 무거운 거.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 중수 노출이란 건 뭐예요? 냉각수 노출 사고예요. 냉각수 노출 사고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고죠. 냉각수 노출 사고는. 그것 때문에 원자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은폐. 이번 고리 1호기 사고 났는데 은폐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런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다. 84년, 88년 이 두 번 월성원전 냉각수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했어요. 4년간 은폐하고, 이건 몇 달간 은폐하고, 그러다가 국감 때 들킨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 열심히 찾으니까 나온 거예요. 월성 1호기 또 방사능 물질 누출, 이게 1년 뒤에 보도됐고, 영광 2호기 주변 환경 오염시킨 뒤에 알려졌어요. 몇 주 동안 숨긴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24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리고 보고는 몇십 분, 몇 분 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진 거예요. 조직적으로 은폐한 건지 실수로 말을 안 한 건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수사가 제대로 돼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은폐한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건 한 달간 미공개, 일주일간 은폐, 우라늄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행방이 묘연해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뭐 도둑질 한 거예요? 청소들이 와서 우라늄 갖고 갔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다 쓴 거예요. 그래 놓고 은폐하는 겁니다.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수사하고 어디 가는지 찾으면 검찰이 수사하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4년간 공개 거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숨깁니다. 제가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에 한수원, 방패물관리공단 그 직원들 무지하게 거짓말 잘해요. 이만 뻥긋하면 거짓말해요. 숨기고 물어보잖아요. 공무원으로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안 지킵니다. 그리고 왜 답을 안 하냐? 그러면 국가기관 기밀사항이다. 무슨 종기 만드는 회사가 국가기밀사항이에요. 뭐든지 기밀이래. 답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된다. 그럼 딱 거짓말해요. 잘못된 정보 딱 얘기해요. 그걸 말로 얘기 안 해요. 그냥 글로 써줘요. 그냥 문서로 거짓말해요. 마음대로 해라. 이거 가지고 뭐 법정에 끌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봤자 우리는 유죄 판결 안 받을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법 위에 있습니다. 핵산업계는 법 위에 있어요. 안 지켜도 돼요, 저 사람들은. 은폐. 여기 이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고림 사건도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숨기는 족족 들켰겠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고 났지만 숨겼다가 들킨 경우들이죠. 그럼 뭐예요? 사고 났다가 숨겼는데 안 들킨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안 들킬 확률이 더 크니까 아직도 숨기고 있죠. 숨기는 족족 들켰으면 이번 고리 1호기 사건은 일어났겠어요? 그럼 뭡니까? 656번 이 사고 번호 못 믿는 거죠. 1000번일지 10,000번일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전화해.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최혜영 선생이라고 그분이 강의할 때 쓰던 건데 제가 뺏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광원전이에요. 거기서 30km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사이에 14만 명 살아요. 왜냐면 30km를 왜 했냐? 체르노빌 지금도 30km 안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도 30km까지 일단 피신시켰었죠. 그랬다가 이거를 줄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왜? 줄여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살고 들어와 살면 보상 안 됩니다.